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보유한 가상자산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된 자금 규모도 약 2년 만에 9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블록체인 금융상품이 등장했다는 점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다만 최근 인기 있는 디파이 서비스는 파생 구조인 만큼 가상자산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OECD 표준안을 적용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는 오는 2026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보고체계 CARF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CARF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거주 관할권, 납세자 식별번호 등 고객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범위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상품, NFT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 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고시문을 게재했습니다. PA는 식품 보존용 첨가물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로 확장하면서 점차 거칠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시장 대응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장중에 이스라엘의 이 보복 공격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의 이 순매수세가 9천억 원 넘게 유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을 받쳐줄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보내고 나면서 시장 대응 혼자서 하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쏟아 나와지다 보니까 대응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상장사 이익, 실적이랑 금리입니다. 자, 우리가 금리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성장, 고용, 물가죠. 성장은 PMI, 그다음에 GDP, 베이지북 이런 거를 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고용은 비농업 고용, 실업률 이런 거 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CPI, PPI, PC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한 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소비 열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고 고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 30만 넘었죠. 그리고 실업률은 3%대 유지하고 있고 물가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빠르게 리스크를 걸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당분간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습니다. 전쟁 이슈가 중간에 속보로 나오면서 물론 그 이슈가 좀 불확실성을 내재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란 내에서는
부정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1.6%가량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을 좀 몇 가지 세워드리자면요. 전력 설비, 전선, 그러니까 반도체랑 바이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 비중은 좀 줄이시고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자재 섹터, 금 관련하면 엘컴텍이 있고요. 유가 관련해서는 한국석유, 중앙이너비스, 흥구석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관련해서는 대창, 풍산, 이구산업이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동안 우리 시장을 크게 이끌어줬었던 이 반도체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비중을 줄여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단기 투자 좋아하고 단기 투자 잘하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강의 주제를 좀 가져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드디어 제 비장의 무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장 빠른 승부를 낼 수 있는 1분봉 단타 매매,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 제가 제 모든 노하우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정영석 강사님 단기 매매 잘하는 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사님께서도 비장의 무기라고 하니까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도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엘컴텍이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빅텍이 우선 10%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CNR 리서치가 21%대, 이구산업은 1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 스틸리움부터 좀 살펴볼 텐데 장 초반 크게 시세를 줬다가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오늘 강한 시세가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구산업을 살펴볼 텐데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구리 수요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힘도 계속해서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12%가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을 짚어볼 텐데 장중에 이스라엘의 재보복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해운주, 정유주 그리고 방산주까지 급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빅텍 역시나 장중에 큰 폭의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은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금 관련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5%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CNR 리서치를 좀 살펴볼 텐데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 배경으로는 FDA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로피 바이오와 함께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막판에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2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CNR 리서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NR 리서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부터 좀 짚어보자면요. FDA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차트 패턴도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CNR 리서치입니다. 자,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처음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계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주는 이 매집봉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NR 리서치는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좀 911로 낮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집봉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띄우는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캔들이 급등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있다면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추세 상승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죠. 그래서 이 네모난 박스가 3번 정도 있는데 이거 다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박스권 기법 논리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릿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시간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38억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말간 특별한 이슈가 없다. 악재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시가갭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거래대금 대비해서 시간의 거래대금 분석해 봤을 때 좀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마 시가 갭 띄운 다음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격 전략 제가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2,010원이고 시간에 다시 보자면 2,130원까지 뛰어났네요. 주가가 2,000원 이하, 정확히 말하면 한 1,950원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50원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2,3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월요일장에서 갭상승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시가 갭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사님,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엘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두에서 딱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빠질 때는 이런 원자재 섹터, 유가나 아니면은 뭐 전선 전력 설비, 금값 관련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값 관련 대장주인 엘컴텍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몽골 금 광구 탐사권 보유 부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실적 논리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테마성 논리가 부각된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값 전망이 골드만삭스가 올해 2,700달러까지도 보고 있네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엘컴텍 수급 올릴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차트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요. 이 차트를 알아야 우리가 추후에 주가가 어떻게 갈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때입니다. 2023년 3월이네요. 1분기 때 한번 볼게요. 자, 네모난 박스 칠해드릴게요. 보시면 파동이 그리면서 1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2파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올라갈 때 얘네들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네요. 그래서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AI나 로봇이나 초전도체와 같은 S급 테마와는 다르게 조금 힘들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물대도 좀 앞에 2,3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패턴이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를 검토하신 분들은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잖아요. 아까도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21선 기준으로 잡고 2파가 나왔던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받고 지금 윗꼬리 달리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좋은데 제일 좋은 타점은 1,500원 이하,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1,800원, 1,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주가 자체가 차트 패턴이 좀 반복되는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좀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줬을 때 1,500원 부근에서 타이밍을 잡고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빅텍 보겠습니다. 네, 빅텍은 장중에 크게 한번 시세를 줬다가 좀 둔화가 되면서 마감됐거든요. 빅텍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빅텍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단골 종목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빅텍이나 스페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종목이 오른다는 그 메커니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이때 1파가 끝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리면서 2파까지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21선 기준 잡고 2파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리고 이와 같은 패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과거에 HLB 그룹주가 다 이랬습니다. HLB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님 이슈 나오면 올랐다 빼고 그런 패턴을 그려왔는데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한번 팡하고 튀었다가 추가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빠졌죠. 그럼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은 사료 관련주, 유가 관련주 뭐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빅텍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파에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파 초입 부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정치공학적인 문제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복을 했고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한 상황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는 일단 단기간 시세는 분출됐다 보이고 이 빅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에 좀 보였습니다. 시간에 거래대금 16억 터졌고 2%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으로는 한 5천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가격 전략은 안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뉴스 매매 이용하시면 됩니다. 5천 원에 사라는 게 아니라요. 5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속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가령 이란이 다시 재보복을 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면 뉴스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뉴스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순서대로라면 이구산업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네. 네, 이구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종목인데 사실 AI발 훈풍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좀 오르는 것도 있고요. 또 뭐 JP모건은 구리 가격 2025년 초에 1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대로 되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역시나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제가 2개 그려 놓을게요. 우리가 차트도 뭐 공식이 좀 있어요. 올랐다가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야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더블 탑이니 뭐니 이런 용어가 있는데 좀 차치하고 어쨌든 이때 보면은 8월 3일에 단기 고점 찍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바닥 구간을 많이 다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예요. 왜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주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또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처럼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 돌파하는 캔들을 보고 들어가는 기법이 있는데 자, 어떤 매매,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첫 번째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돌파하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고 뭐 가령 이런 거죠. 이 뭐 JP모건에서도 구리 가격 1만 달러 달성한다 했고 또 뭐 AI별 훈풍이 불고 전력 설비주 오르고 전선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니까 들어가야지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 고점 라인인 7,44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올 때 우리가 비싸게 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파는데 목표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분석을 잘 활용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저희가 좀 어떻게 추후에 타이밍 노려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뒤에 뭐 스틸 붙으면 뭐 철강 관련주라고 잘 아실 건데 최근에 나왔던 속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3배 정도 인상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나왔던 속보는 아니고요. 한 2, 3일 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랑 알루미늄 관련주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철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장주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7월 26일에 103,700원 갖고 유성형 캔들 뭐 팽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실린 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매물대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략주 들고 올 때도 그렇지만 매물대가 최대한 없는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을 많이 가져오고 그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종목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이 K 증시에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승률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큰 자리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121선 매매 기법 줄곧 말씀드려왔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500억 이상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121선 기법은 121선 저항 윗골이 달리고 마감했을 때 다음날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121선 저항을 맞았습니다. 보시면 이 선이 저항선인데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에 들어가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이 되겠네요. 5만 원 이상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석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들도 배워볼 수가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강의 주제만 들었을 때는 일본봉이면 나는 주식을 잘 못하는데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앞서더라고요. 난이도가 괜찮을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일분봉 단타 매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요.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분봉 단타 매매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분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정하기 나름인데 1분봉도 있고요. 3분봉도 있고요. 5분봉도 있고요. 뭐가 있죠? 15, 30, 60 이렇게 있는 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 타점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보통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단타 스캘핑 짧게 치고 빠지는 기법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1분봉에서 3분봉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눌림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5에서 15분봉 보십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게 손이 빨라야 되고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맞죠. 그러나 되게 간단해요. 이게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강의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이 스킬 하나만 잘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정영석 전문가처럼 단타 잘 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분봉 단타 매매 누가 이 기법을 사용해야 될까?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업 투자자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직장인분들은 좀 하기 힘들어요. 이 직장인분들이 장중에 1분분 보고 단타 치시면 부장님이 뭐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기 힘드시고요. 전업 투자자분들, 전업 주부,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 자, 요거 체크 하나 할게요. 자,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단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종목을 자, 얼마 보유할까요? 1년, 2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절대 못하죠. 이거는 수익이 나더라도 그 1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기 힘들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원칙을 잘 지키는 경우는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손절매를 좀 잘해야 돼요. 손절매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원칙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손절매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막 마이너스 0.2%일 때 바로 손절 때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고 전업 투자자인데 이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이 기법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이 원칙은 제가 좀 이따가 세워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장점이죠. 많은 분들이 장점 궁금해 하십니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3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종목 물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많으시죠. 근데 제가 집에서 가끔 매트맨 2부도 봐요. 종목 상담 방송도 보는데 아니 현대차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급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다 팔았더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물량을 던졌을까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에게 물량을 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조금만 보유하셨더라면 수익이 20% 넘게 나는 구간인데 물려있는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내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팔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내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합리적인 매매가 안 된단 말이죠. 내가 1년,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평단과 부근까지 오면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박스권 올라올 때 조금만 버티면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서 내가 수익 10%, 20%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오는데 이거를 내가 못 참고 본전에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상해 주죠? 선택은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기법 적용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 과거 뭐 투자대회 나가고 개인 매매했을 때는 하루에 5%에서 10%까지 수익이 납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0분 안에. 자, 한번 보자고요. 30분 안에 수익이 5%, 10% 나는 기법 vs 1년, 2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들고 있어서 5% 수익 보는 기법. 어떤 기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단타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좋은 투자죠.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업황을 보고 증시를 바라보고 내가 투자하는 거 정석적인 투자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무기가 많으면 좋잖아요. 무기가 많으면 우리가 선택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도 하시되 오늘 정영석 전문가의 비장의 무기 1분봉 단타 매매 기법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 물리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점만 잘 잡는다면 꾸준히 수익 난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타점 잡는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타 기법 중 가장 빠른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왜? 30분 안에 끝나잖아요. 보통 이런 거 물어봐요. 지인들이 뭐 이제 전문가고 하니까 저한테 종목 어떤 거 들고 있으세요? 어떤 종목이 조금 전망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사서 웬만하면 10분 안에는 팔아요. 물론 30분이 최대치긴 합니다. 그러면 10분 안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문가에게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전망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물론 반도체 저는 2차 전지 바이오 좋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봤을 때는. 나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 전망 뭐 증시 이런 거 상관없는 또 종목 물리 걱정이 없는 이 단타 기법 중 가장 빠른 기법인 일분봉 단타 매매. 요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장점 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전문가님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장점이나 뭐 다 알겠어요.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쉽게 설명하는 거 전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정말 너무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분봉 거래대금. 여러분들 거래량 아시죠?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거래대금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 볼 때 딱 그 번호 화면은 일봉 차트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래대금이 얼마 터졌어요? 이게 바로 표시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분봉으로 본다 했죠? 요거 수식이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분봉 거래대금이 30억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1분 동안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 거래대금 합이 30억 이상인 종목을 좀 우리가 고르자 이거예요. 그럼 1분에 30억이면 10분은 한 300억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온다 가정하면.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어집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 종목을 가지고 1분봉 단타 매매 적용하시면 안 돼요. 10위 안에 들고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강한 상승이 나올 종목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측하는 기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후행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요?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등락이 우리가 상한가가 있으니까 하루에 30% 제한돼 있잖아요. 15%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적어도 자 10 적어드릴게요. 10에서 15% 상승하고 있는 종목.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론적으로 차트 볼 때는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X 지우자고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거는 일봉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분봉 거래 대금으로 다시 한번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분봉 거래 대금 수치가 30억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 종목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고르자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 그리고 전업투자자, 원칙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한데 예전에 원칙을 안 지켰던 적이 많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보통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손절을 뭐 마이너스 3% 떼야 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3%대까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도 사자마자 막 호가가 떨어지면 뭐야 하고 바로 팔았어요. 0.5% 이내에 끊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고요. 원칙을.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가 방송 전문가의 종목을 받고
뭐 주변 지인들의 종목을 받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샀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트레이더가 돼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거 제가 예전에 돌파 매매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거죠. 보통 뭐 전문가님들도 성향이 다 다르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성향이 다 다르시겠지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잡으면 너무나 좋은 기법이죠. 우리가 추세적으로 한 200%, 300%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법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두세 배 이상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주가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 2년 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매입과 이탈 시 무조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가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2,000원에 우리가 샀어요. 2,000원에 100주를 샀어요. 호가창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매수 대기 물량 있고 매도 대기 물량 있고 여기 총 잔량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2,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2,050원까지 올라요. 그러다가 계속 흔들어요. 계속. 그러다가 2,000원, 우리가 매입가가 2,000원이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바로 파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머머 어떡하지?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이 매매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좀 사람이 시원시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과 이탈 시에는 무조건 본전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한두 종목 가끔 가다가 이거 매매 기법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종목을 1년, 2년 들고 있다가 무슨 한 번 매매할 때 10분 만에 끝나니까 적어도 30분 안에 끝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기법을 발견하고 나서 하루에 한 4, 50종목씩 매매했어요.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 결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하루에 한두 종목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기로 약속했죠, 저랑. 하루에 한두 종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이랑 우리가 종가, 그러니까 오후장, 오전장, 오후장,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한 종목만 공략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겁니다. 제발 이 세 가지 별표 좀 칠게요. 약속을 저하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1분봉 양음양 패턴 이후 시장가 매수. 드디어 어려운 게 나왔네요. 이거 1분봉 양음양 패턴 이후 시장가 매수하세요. 1파 이후 21선 자, 죄송합니다. 21선이 아니라 20분선입니다. 20분선 눌릴 때 분할 매수하세요. 1분봉 20분선 이탈 후 재돌파 시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1분봉을 세팅해요. 근데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 캔들이 나와요. 요거 그냥 양음양 패턴이라 하는 거예요. 양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나온 다음에 시장가 매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전제 조건 당연히 있죠. 아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이 아니고 뭐 거래대금이 분봉 거래대금이 30을 터지고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매수해보자는 겁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파 이후 20분선 눌릴 때 분할 매수 1분봉 20분선 이탈 후에 재돌파 시 매수.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절대 지금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차트 보여드릴 거니까 실전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흥구석유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예전 거 아니라 오늘 거니까 보시면 양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아주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보시면
분봉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죠.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 나오고 나서 우리가 시장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죠? 여기입니다. 다시 양 여기입니다. 네모난 박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체크한 표시 여기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시 10분쯤 매수했다 가정하면 30분 만에 10% 수익을 봤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손이 빨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거 10% 봤어요, 무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아까 제가 뭐 1파 이런 거 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1파가 나왔어요. 분봉상. 1파가 나왔는데 20분선, 이거 21선이 아니라요. 20분선입니다. 다른 겁니다. 21선이랑 20분선은 다른 거예요. 노란 선 칠하는 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아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선을 1파 이후에 눌리고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거래대금은 필수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서 매수하니까 수익이 또 무려 30분도 안 돼서 5%가 나네요. 자, 마지막.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빅텍도 한번 볼게요. 빅텍도 보시면 20분선. 이런 데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방금 거랑 같은 패턴이고 마지막이 1파 이후에 20분선 이탈했다가 재돌파할 때 매수하자잖아요. 보시면 1파 나왔어요. 거래대금 바는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나왔는데 이 노란 선을 이탈했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노란 선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노란 선. 그다음에 1파가 나왔는데 이탈했죠. 재돌파 시 매수하자 했잖아요. 재돌파 시가 언제죠?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보면은 30분도 안 돼서 벌써 수익이 이렇게 5%에서 7%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분봉 단타 매매 기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 대회에서 정말 많이 썼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거 누가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전업주부, 전업투자자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 원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분봉 거래 대금 30억 이상, 그다음에 매수 타점 1파 이후에 눌림 다시 재돌파, 1파 이후에 20분선 눌릴 때 들어간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매주 월요일 제가 배트맨 일부 출연하니까요. 매주 월요일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단타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1분봉 단기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누구나 또 따라할 수 있는 기법들도 자주 다뤄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기법들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방송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단기 매매 정말 잘하는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 짚어줬던 종목이 또 단기간의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클래시스가 7%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종목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클래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클래시스 가져왔고요. 우리가 가격 전략,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월요일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4월 15일이면 이때죠. 이때 제가 공략주를 가져왔는데 7%예요. 높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제가 코스닥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시스가 코스닥이니까 자 4월 15일 기준으로 볼게요. 자 15일이면 이때죠. 네모나 박스입니다. 보이시면 엄청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모나 박스가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인데 엄청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824까지 내려왔다가 올랐는데 어쨌든 850선 이탈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세에서 클래시스 보시면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죠. 자, 오히려 저는 상승장일 때보다 하락장일 때 매매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는 너도 나도 다 모든 종목이 오르니까 어떤 종목이 진짜 강한지 옥석 가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만 이 하락장일 때는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강한 업종, 강한 섹터, 강한 주도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저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검토하신 분들 제가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추세 지지라인 이렇게 그려집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38,000원입니다.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너무 시장이 안 좋잖아요. 7% 구간이니까 분할 익절해 주시고 최종 목표가는 한 43,000원 잡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이 오히려 더 좋다는 말은 정말 주식 고수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말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 고수이신 우리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카티라이프 임상 3상 유효성 입증이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서두에서 이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또 1타 주식이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갖고 와 주셨을까요? 네, 바이오 솔루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ADC 섹터라든지 HLB 그룹주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는 지금 좀 많이 빠지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있잖아요. 가령 바이오 솔루션이라든지 얼마 전에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S바이오 메딕스 말씀드렸는데 이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 공략주로 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모멘텀은 카티라이프라고 해서 무릎 연골 치료제입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에도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잡아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다는 게 자, 이때 윗골이 달린 캔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월 15일이네요. 고가가 25,000원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도 살아있겠다. 추후에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해 보셔도 좋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제가 점검 좀 잠깐 이거 하면서 해드리자면 바이오 관련주 중에 HLB 그룹주나 ADC 섹터의 알테오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이 개별 이슈 있잖아요. 가령 최근에 S바이오 메딕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바이오 솔루션 개별 이슈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거기 대형주 비중을 좀 줄이시고 중소형주인 바이오 솔루션 비중을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9,580원 오늘 종가인데 월요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이 24,050원인데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봤고요. 추후에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대량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결국 2,6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강의는 1분봉 차트를 통해서 단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바이오 솔루션이었죠. 추후의 전략들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